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이어서 로또 프로그램의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랩뷰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언어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가 되겠고, 기존의 텍스트 기반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그 리눅스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랩뷰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랩뷰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장점은 일단 계측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하기가 매우 편한 언어가 되겠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구성 요소를 다른 언어에 비해서 적게 아시게 되면 손쉽게 누구라도 코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랩뷰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패스트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POC, 그러니까 저 Proof of Concept이라고 해서 이제 피저빌리티를 검증하신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이 랩뷰와 그 다음에 이 랩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하드웨어 플랫폼을 이용하신다고 하면은 손쉽게 피저빌리티를 검증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뭔가 패스트 프로토타이핑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랩뷰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전 강좌에서는 로또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제 함께 만들어 봤다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기능을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처리해야 될 이벤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번호 생성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을 값을 변경을 시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서브 VI가 호출이 되는데, 관련된 서브 VI는 서브 제너레이트 데이터.vi라고 해서 실제 로또 번호를 생성하는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넥터 펜을 보시게 되면은 출력으로 입력은 별도로 인가해 주실 게 없겠고요. 그다음 출력으로는 로또 번호와 행운 번호 두 가지가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로또 번호를 당첨 번호를 내가 생성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다 활용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로또 번호를 생성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로또 번호 값만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 생성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을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로또 번호를 생성을 해주시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고, 다음으로는 당첨 확인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내가 생성한 번호와 그 다음에 똑같은 서브 VI를 호출해서 당첨 번호와 행운 번호를 구하신 다음에 이 두 개를 별도의 서브 체크 리절트.vi라고 해서 여기에서 당첨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서브 VI를 호출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브 VI 입력으로는 로또 번호와 행운 번호, 그 다음에 생성 번호 세 가지 정보를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당첨 확인 결과 값과 그 다음에 일치하는 개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서브 VI를 살펴보면은 서브 제너레이트 데이터.vi에서는 로또 번호는 총 6가지 번호를 1에서 45 사이의 값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거기에다 45를 곱하신 다음에 올림 함수를 이용을 하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프로그램상에서 로또 번호를 핸들링할 때 부호 없는 8비트로 핸들링합니다. 2의 8승까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unsigned 8bit으로 데이터를 변환을 시킨 다음에 출력으로 로또 번호를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shift 레지스터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1차원별 형태의 shift 레지스터를
다음과 같이 빈별로 초기화를 해주신 다음에 이 관련된 shift register 값과 내가 생성한 값이 같은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이 같음이라고 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배열과 원소를 인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인가해 주신 경우에는 배열에 이 원소가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으로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불량 값이 1차원 배열로 나오게 되겠는데, 배열 원소 오화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불량 1차원 배열 데이터 중에서 하나라도 참이 있는 경우에는 참값이 출력이 되고, 모두 거짓인 경우에는 거짓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코드 같은 경우는 shift register 값에 내가 생성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배열의 삽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의 원소를 추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 주시게 되고, 그래서 while loop의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자, 원소 값을 7개가 생성이 될 때까지 while loop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열 크기 정보가 7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while loop가 정지가 되겠고, 다음으로는 행운 번호를 뽑기 위해서 행운 번호는 가장 마지막에 내가 생성한 번호를 행운 번호로 취할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6인 원소 값을 뽑아내서 행운 번호로 취하고, 나머지 값은 원디 배열 정렬을 이용해서 숫자가 낮은 숫자부터 높은 숫자로 정렬을 해서 로또 번호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로 출력을 내보내 줍니다. 그러면은 이 로또 번호라고 하는 인디케이터 값은 원소가 6개인 1차원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서브 VR을 운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브 체크 리절트.vi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로또 번호, 그 다음에 행운 번호, 그 다음에 생성 번호, 이 세 가지를 입력으로 받게 되겠는데, 자, 로또 번호하고 생성 번호를 이용해서 내가 생성한 번호에 이 로또 번호에 해당하는 그 원소 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프를 이용할 거고, 포르프의 입력으로 1차원 배열을 인가하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로또 번호 같은 경우는 오토 인덱싱 기능을 비활성화할 거고요. 그래서 이 로또 번호들 중에서 내가 생성한 번호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나씩 원소 값을 원디배열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원소 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소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 정보가 출력이 될 거고, 없는 경우는 마이너스 1 값이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과 같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그 불량 값을 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같지 않은 경우에는 불량 값이 참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불량을 0, 1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0 또는 1로 변환해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성 번호 안에 로또 번호에 해당하는 게 존재한다, 그런 경우에는 1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르프의 최종 출력에는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돼서 이 생성 번호의 개수만큼을 체크를 해서 0 또는 1로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열 원소 더하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관련된 원소를 다 더하시게 되면은 로또 번호 중에서 내가 생성한 번호와 일치하는 개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 개수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의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는 이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일치 개수에 따라서 등수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1등 같은 경우는 6개의 데이터가 다 일치하는 경우가 되겠고, 2등 같은 경우는 5개는 일치하고 나머지 1개는 행운 번호와 일치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행운 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2등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운영하실 텐데, 다음과 같이 0에서 2 사이, 0 마침표 2개의 2라고 하면은 0에서 2 사이가 되겠는데, 그 경우에는 당첨 확인 인디케이터에 다음 기회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3개인 경우에는 5등, 4개인 경우는 4등, 5개인 경우는 3등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5개인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2등이냐 3등이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여기에서 행운 번호를 또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행운 번호와 입력으로 인가한 이 생성 번호 중에서 행운 번호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서 만약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2등, 그렇지 않은 경우는 3등으로 출력을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1등 같은 경우는
6개인 경우는 1등으로 출력을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시스팔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서브 VI에서 자, 운영하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그 다음에 커넥터 펜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놨고 실제 블록 다이그램의 코드를 함께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다음과 같이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브 VI를 2개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일단 폴더의 이름을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프로그램의 기능 구현하기라고 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브 VI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일 형태로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생성에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프로젝트 파일에서 필요한 자원들이 함께 묶여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코드를 공유하거나 하실 때 더 유리합니다. 자, 마침 누르시겠고요. 자, 저장을 누르시고 자, 경로를 붙여 놓으신 다음에 자, 프로젝트 파일의 이름은 그냥 로또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추가해서 폴더 자동 적용 선택하신 다음에 이 서브 VI를 선택해 주시면 서브 VI 정보가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자, 메인 VI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강좌에서 실습했던 내용을 자, main.vi라고 하겠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추가의 파일을 하신 다음에 자, main.vi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서브 VI를 먼저 만들 텐데요. 자, 서브 generate data.vi를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해야 될 부분을 자, 이쪽으로 배치하시겠고, 제가 미리 자, 프론트 패널에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마우스를 대보시게 되면은 로또 번호하고 행운 번호가 출력으로 나오죠. 그래서 로또 번호 같은 경우는 원소가 부호 없는 8빗 데이터 타입인 1차원 배열이 되겠고 출력 값은 6개가 나오게 되겠고요. 행운 번호 같은 경우도 데이터 타입은 부호 없는 자, 8빗 정수가 되겠고 자, 블록 다이그램 가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서브 VI를 운영하실 때는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에라 클러스터 입력을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연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자, 에라를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에라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자, 함수 팔레트를 하나 띄우신 다음에 우선 화일 루프를 하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출력으로 내보내주기 위해서 자,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등록하겠고요. 자, shift 레지스터는 항상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자, 배열 상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자, 여기에서는 이 로또 번호를 아니면 자, 이걸 지우시겠고요. 이 로또 번호가 출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를 지우시겠고 관련된 정보를 자, shift 레지스터에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랜덤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난수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라벨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정보를 자, 곱하기 함수를 이용해서 45로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 다음에 출력에서는 올림 함수를 이용하시겠고요. 자, 라벨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자, 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부호 없는 8비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호 없는 바이트 정수로 자, 바꿔주시겠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값이 자, shift register 값에 있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비교 함수에서 같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입력으로 한쪽은 원소고 한쪽은 자, 이렇게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출력으로는 자, 불리언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관련된 값을 자, 불리언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별 원소 OR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원소가 거짓이거나 자, 불리언 배열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거짓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값을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원소 5화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래서 자, 라벨 보이게 하시겠고, 여기에서 이 배열 원소 5화 값의 출력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일치하는 함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자, 케이스 구조를 운영하셔가지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시겠고, 자, 참인 경우에는 별도로 동작을 하지 않고 shift 레지스터 값을 바이패스 시켜주도록 하겠고요. 자, 거짓인 경우에는 생성한 데이터를 자, 배열의 삽입 함수를 이용해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다 보니까 사용하는 함수에 대한 라벨 정보를 표시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이제 코드 리뷰 하실 때 더 수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표시해 주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배열에 가보시게 되면은 배열의 삽입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존 배열에 이 원소, 새 원소를 추가해 주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편하신 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shift 레지스터의 배열 크기 정보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을 자,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배열 크기 정보가 자, 로또 번호는 총 7가지 번호까지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비교 카테고리에서 크거나 같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7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체크할 겁니다. 자, 7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while 루프를 정지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shift 레지스터 값을 자, 총 7가지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소 값 중에서 마지막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행운번호로 뽑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네요. 자, 배열로부터 삭제 함수를 이용하시겠고요. 그래서 인덱스는 제가 6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값을 뽑아내시겠고, 그래서 이 마지막 값을 자, 행운번호로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자, 배열 카테고리에서 원디 배열 정렬 함수를 이용해서 자, 원소 값을 자, 정렬시켜서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또 번호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둘 다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라벨이 길기 때문에 자, 케이스 구조 좀 키우시겠고,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서브 제너레이티드 데이터.vi가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부분도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인덱스 디스플레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1에서 45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행운 번호도 하나가 생성이 되죠. 자,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서브 체크 리절트.vi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미리 준비를 해 놨고요. 그래서 뭐 구현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십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키워볼까요? 키워서 자, 이 부분을 좀 줄이겠고 얘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우선 입력으로는 생성 번호와 로또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좀 뒤로 빼겠고요. 자, 포르프를 운영을 해서 로또 번호 안에 생성 번호가 몇 개가 일치하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포르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포르프의 입력으로 자, 로또 번호도 하나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생성 번호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포르프의 입력으로 1차원 배열을 인가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또 번호는 자, 오토 인덱싱 기능을 비활성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르프 안에서는 자, 배열에서 배열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원디 배열 검색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그래서
원디 배열 검색 함수의 입력으로 자, 로또 번호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원소에 이 생성 번호를 인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포루프에서는 루프가 수행이 되면서 인덱스가 낮은 것부터 원소를 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원소의 인덱스 값이 만약에 일치하는 값이 있다고 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자, 그 인덱스 값이 출력으로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같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지 않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겠고요. 자, 이게 자, 마이너스 1과 같지 않는지를 체크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불리언 값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불리언 값을 0 또는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정정 값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리언을 0 또는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0이나 1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포루프의 출력으로는 0 또는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숫자형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 배열 원소 더하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전체를 다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도록 하겠고요. 자, 더했을 때 이 더한 결과 값이 일치하는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출력 값을 일치 개수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일치 개수 여부에 따라서 자, 등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자, 크게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생성 번호도 인가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일치 개수 정보를 연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일치하는 개수는 0에서 뭐 6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 기본으로는 0에서 2까지는 자, 등수 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0하고 마침표 2개 하고 2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다음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당점 확인 부분에 자, 이거를 자, 여기서 생성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관련된 상수 넣어 주시겠고 다음 기회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자, 다음은 3개인 거죠. 3개인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등수가 표시가 되겠는데 어디에다 표시할까요? 자, 여기에다 할까요? 자, 1등은 6개에 일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등은 5개에 일치하고 자, 행운 번호가 또 일치해야 되죠. 그리고 3등은 그냥 5개가 일치하는 경우고 자, 4등은 자, 4개가 일치하는 경우고 5등은 자, 3개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케이스에 표현할 텐데요. 자, 3개인 경우는 자, 5등이죠. 그래서 당점 확인에 5등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케이스를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인 경우는 4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케이스 복제하신 다음에 자, 5개인 경우는 이제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2등인 경우, 하나는 3등이 되겠죠. 그래서 자, 행운 번호와 이 생성 번호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포루프를 마찬가지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루프의 입력으로 행운 번호를 인가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생성 번호도 인가해 주셔서 자, 여기에서는 비교 카테고리에서 같은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원소 간의 비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같은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만약에 같은 경우가 있냐 그런 경우에는 자, 포루프 같은 경우도 조건 터미널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정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지가 되게 운영하도록 하시면 되겠고 자, 불리언을 0, 1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지우겠고요. 사이즈를 좀 키우겠고 자, 관련된 원소를 넣어 주시겠고요. 자, 아니면 굳이 이걸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이걸 안 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자, 오토 인덱싱을 이제 비활성화할 겁니다. 마지막 값이 출력으로 나오게 하겠고요.
자, 마지막 값을 출력으로 나오게 하겠고, 자, 마지막 값이 참인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보면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에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시겠고, 마지막 값이 참이면 2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코드의 복잡도를 더 줄여줄 수 있겠네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3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2등하고 3등도 다 표현이 됐고, 다음으로는, 자, 케이스 추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6등, 6개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1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서브체크 리저트.vi도 다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5등인 경우에는, 그 5개가 일치하는 경우에, 그때는 행운 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가지고 2등과 3등을 가리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VI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 같은 경우는, 자, 일반 디자인 패턴이고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자, 프로젝트 파일을, 자, 이 상태에서 main.vi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 시간에 다음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로 가셔가지고 우선 구조에서 while loop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while loop 안에 이벤트 구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실행 버튼이 깨졌기 때문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에 대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케이스를 만드시고 정지 버튼을 관련된 그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 새 값을 while loop의 정지 조건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실행 버튼이 다시 활성화되겠고, 입력되지 않는, 자, 터미널에 값을 연결해 주시면, 자,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우선 번호 생성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생성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하나 추가했고요. 자,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됐고, 자, 번호 생성 불리언 컨트롤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서브 VI를 호출할 겁니다. 자, 미리 제가 서브 VI 2개를, 자, 메인 VI 쪽에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제너레이트 데이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이 출력 결과 값을, 자, 생성 번호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번호 생성을 눌렀을 때 생성 번호가 생성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번호 생성을 누르면 생성 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누를 때마다 값이 바뀌게 되겠죠. 정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VI가 정지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자, 이 아래쪽 코드로 하겠습니다. 당첨 확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당첨 확인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새 값으로 하시겠고, 관련된 컨트롤을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요.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자, 로또 번호를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브 제너레이트 데이터.vi가 하나 필요하시겠고요. 이 관련된 출력으로, 자, 당첨 번호와 행운 번호를 표시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라벨은 다 오른쪽으로 배치하시겠고요. 2개를 나란히 표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로또 번호, 당첨 번호에 연결해 주시겠고, 행운 번호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체크 리저트.vi의 입력으로, 세 가지 데이터를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로또 번호를 인가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행운 번호도 인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성 번호도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 생성 번호 같은 경우는 제가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인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라벨을 아래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겠고,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생성 번호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이렇게 하면은 출력 결과 값으로는 당첨 확인과 그 다음에 일치하는 개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라벨을 배치하시겠고, 자, 당첨 확인과 그 다음에 일치 개수 정보를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치 개수에서 지금 강제비라는 점이 생겼네요. 자, 이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 타입이 지금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우선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치 개수를 보시게 되면은 보니까 자, 16비트 데이터 타입이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일치 개수가 자 16비트이기 때문에 일치 개수 부분을 데이터 타입을 16비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강제비라는 점이 사라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코드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VR가 실행이 될 때마다 다 초기화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생성 번호도 자, 빈배열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에라 클러스터로 연결해서 자, 에라 클러스터를 다음과 같이 화일 루프에 연결하시겠다는 것은 뭐냐면 자,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이 에라 클러스터 입력을 받아야지만 동작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화를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처리해서 배열 지우기 동작을 수행을 해서 배열을 지우신 다음에 자, 상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당첨 번호에 대해서도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상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겠고요. 또 필요한 게 행운 번호도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클릭을 잘못했네요.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자,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상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겠고 마지막으로 일치 개수에 대해서도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자,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의 자, 상수에서 초기화해 주시겠고 자, 4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기 맞춰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왼쪽 4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경기로 맞춰서 자, 얼라인을 다음과 같이 맞추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가 좀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좀 코딩할 때 약간 끊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생성번호, 당첨번호,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초기화를 안 한 게 있네요. 자, 이 당첨 확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초기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자,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자,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함수 팔레트에서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자, 빈 문자열 상수로 자, 초기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겠고 여기서 우선적으로는 제가 번호를 생성하신 다음에 당첨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현재는 한 개만 일치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라고 메시지가 떴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생성한 번호는 고정시키고 당첨 확인만 클릭을 해주셔도 되겠죠. 지금 경우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경우수가 로또 번호의 당첨 확률이 되게 낮은 거죠. 지금 일치하는 개수가 2개가 맥스네요. 현재까지 2개 이상이 나오지가 않네요. 예, 그래서 더 높은 경우가 나오는지 3개가 나오네요. 자, 3개인 경우에는 5등인 거죠. 그래서 일치하는 번호를 보면은 5번이 일치하고 7번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20번 이렇게 3개가 일치하네요. 그래서 5등이 나왔고 이렇게 누르시다 보면은 이제 등수가 더 높아지는 경우도 나오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시간 관계상 3개 나와서 5등이 한 번 더 나왔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로또 프로그램의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서 번호 생성이라고 하는 버튼과 당첨 확인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운영함으로써 로또 번호 당첨 여부를 당첨 확인이라고 하는 문자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